자, 오늘은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론조사 소개할 게 많아요. 자, 윤석열 지지율 긍정 30일, 부정 60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인데, 저기 되게 골 때리는 게 지지율에 겁나 목말랐나 봐. 기레기 새끼. 1% 반등. 아니, 왜냐면 지난주 30이었고 31이잖아요. 저건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뭐,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 하나만 바뀌어도 두세 사람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는 여론인데 그걸 반등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거들은 20%로 떨어뜨리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몇 %인데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보여드리잖아요. 나는 올랐다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프는 빼버렸습니다. 근데 30일로 긍정이 올라갔잖아요. 부정도 올라갔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2배 차이가 나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수 쪽이 좀 더 좀 더 응답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내려갔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임지님이 랩으로 하는 걸 잘 아시죠? 마지막 마무리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 일본 관계 강제 동원 배상 문제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노동 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인사 직무 태도 정책 비전 부족 서민 정책 복지 발언 부주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국 관리법 거부권 행사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지지율은 상당 기간 이걸 유지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되게 높다.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양쪽 지지층과 비지지층이 양쪽이 다 낙인 효과가 생겼어요. 윤석열이 뭔가를 저지뢰를 해놓고 일본과의 외교도 그렇고 해놓고 뭐라고 이렇게 씹으려 그러면 맞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동을 하는 거고 양국 관리법이 무슨 표필리지 하면 거기 하는 건데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낙인 효과가 찍힌 거예요. 뭘 해도 이제는 윤석열이 하는 게 싫어지는 그 시점이 와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이걸 유지하는데 이럴 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면 이제 박근혜처럼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 30%가 또 작동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30%는. 자,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 양곡 관리법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 찬성 60, 반대 28. 이건 더 심하잖아. 윤석열 지지하는 31% 중에 3%가 또 빠졌어. 이거 반대. 그리고 찬성도 60이니까 윤석열 그 비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적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캠페인이 덜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리고 이 응답표를 보면은 정말 윤석열이 국민 대통합을 이룬 게 전 지역과 그다음에 전 연령대에서 다 양곡관리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표로 한번 볼게 표를. 지금 찬성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찬성이고 반대잖아요. 서울 찬성 59, 반대 26. 인천 경기 59, 30. 그 다음에 충청 62, 24. 호남 76, 9. 와, 다음에 TK 47, 39. 부울경 59, 34. 연령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범국민 통합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찬성이 높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이슈에 계속 노출이 되면 윤석열 자체는 자기 지지층하고도 반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더 이상 안 오르는 거예요. 한심한 줄 알지.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지지하는 대로 지지를 하게끔 마련인데 양곡관리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양곡관리법에 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거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참고로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갤럽 여론조사가 가장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이슈마다 번번이 국민들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한 말, 여러분 이거 윤석열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100% 거부권 행사하겠다. 지지율 1%에도 할 일 하겠다. 이 사람아, 지지율 1%가 되면 대통령 자리 이미 없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고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양곡관리법의 명분이랄까 그 취지가 워낙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면서 지지율 1%도 할 일 하겠다라고 말하는 제가 스스로 자기 셀프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의석수로 묻어붙인 법안, 의석수로 묻어붙인 법안이건 뭐건 간에 법안의 내용은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총선 때 누가 당선돼야 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물론 여기 이거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으로 바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뭐 정의당 등의 뭐 일부 야당이 있긴 하지만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 36,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50. 이것도 표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그 빨간 박스 안에 대구, 경북, 부울경 이렇게 있고 60대, 70대 이상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지역은 다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그리고 부울경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입니다. 야당. 그러니까 TK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야당이 돼야 돼. 부울경도 뒤집어졌다. 네. 그거 그 총선 결과 지금 3월달하고 그러니까 2월달하고 4월달 달라진 거 한번 보세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더 높았어요. 근데 4월달 들어와서는 지금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고 한 게 더 높아졌습니다. 야,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울경에서는 총선 때 야당 48, 여당 41. 근데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는데 총선 즈음해 가지고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점점 고착화되는 지지율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총선 즈음에 가서 무슨 짓 하냐면 현금 살포할 거예요. 그래도 맞아 퍼퓰리즘이라고 해갖고 막 돈 살포할 거예요. 코로나 국민 위로금 1인당 1,000만 원씩.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총선 이 지지율이 계속 된다면 총선 다가와서 비행기 안 탈 겁니다. 저는. 왜? 비행기 배 안 탈 겁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행기 배 타지 않겠습니다. 현직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비행기 멀미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가보겠습니다. 꽃으로 하면 발음 잘못된 거죠. 국외음화 현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보겠습니다.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꽃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민주당 51.6. 야, 516이야? 국민의힘 38.4. 38선 516. 자, 이게 보면은 저건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엇비슷해요. 이거 약간 여론조사가 튀었을 수도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부울경에서는 41.1대 44.3이기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만 뒤집으면 물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부울경이 민주당이 앞서는 곳도 있어요. 여론조사 꽃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음 총선 때 전국을 정말 국민 화합 한번 해야 돼. 바람물. 그렇죠. 파란 물결에 쫙 해야 돼.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파란 나라 한번 봅시다. 아, 아까 그거 모른다더니 저런 노래 나네요. 에라스토를 모른다더니 지금 예은이의 파란 나라를 알았는데. 자, 다른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지금 위에 쪽은 자동응답, 밑에 쪽은 전화면접. 확실히 자동응답이 민주당이 훨씬 더 잘 나오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면 상당 부분 회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가 물어봤을 때는 51.6%, 사람이 물었을 때는 43.6%,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둘 다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여론조사 꽃이 이제 김어준 뭐 기반이라고 하면 안 믿겠지만 김어준이니까 더 공정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예. 어. 그렇죠. 돈도 제일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저 자동응답 윗부분 반짝 잘랐을 때 그리고 전화면접 아랫부분인데 여전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은 잘하고 있다 37.5, 잘못하고 있다 62.2. 이럴 때 이제 우리 지지층 일부의 특성이 하나 있죠. 저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냐? 어떻게 37%나 나오냐?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동응답이 선거 때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의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전화 면접이 33.2 잘하고 있다가 62.7은 실제로 우리 저변에 흐르는 민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면 되고 여론조사 꽃이 저렇게 여론조사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민심하고 선거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저 지표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헌재 결정에 대한 한동훈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다 33.7, 적절하지 않다 54.2 넘어가겠습니다. 동훈아, 새끼 지금 일국의 장관 각하. 또 편의점 가 있지 이 새끼. 그다음에 한동훈 자출론. 총선 때 한동훈이 나오면 좋겠냐 안 좋겠냐 이런 것도 있는데 자동응답에서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37.8, 도움 안 될 것이다 54.6. 전화 면접에서는 도움 된다 35.0,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49.7. 사실 지금 한동훈은 아웃 오브 안중되고 있어 지금. 네,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세하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죠. 근데 무당층에서도 도움 안 되는 게 56.5, ARS에서 도움이 된다 23.4, 그리고 전화 면접이 도움 안 됨 39, 도움됨 29.2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훨씬 네. 높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최근에 제 말을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여론조사는 여론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진영 지지층의 사기 문제다. 윤석열 부끄러우면 여론조사 답을 안 하는 걸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변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는 저쪽 지지층의 사기를 꺾고 투표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 지지층이 야 이건 나가면 윤석열 완전히 깨질 수 있겠는데 심지어는 그런 정서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이번에 총선을 이기면 윤석열 탄핵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여론 머리로 이용되는 게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완전히 지금 풀이 죽었어요.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진보 보수의 응답률이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여론조사가 뭐죠? 이거네.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 방향을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협력적인 방향에 동의한다가 71.2 자동응답. 그 다음에 협력적인 방향에 동의한다가 전화 면접에서는 71.5, 동의하지 않는다는 23.4, 21.1 정도입니다. 이거 이런 질문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과도 협력을 해라. 반중국으로 가지 말고. 이것도 국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무역이나 외교를 하는데 어떤 나라 아예 배척하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90.3%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국민들 거의 100%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 지지율과 연결이 돼버리면 윤석열은 끝나는 거죠. 이건 뭐 90.3%면 진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나머지를 그릴 여력이 없는 거죠. 안 그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자기네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나는 당당하게 친일을 하겠다 하고 우리 모두 친일합시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미친 줄 몰라.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지지층을 윤석열 쪽이 어떻게 이제 선동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냐면 내가 친일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지층도 자기가 친일이라는 소리 듣는 거 싫거든요. 일본이 싫거든요. 그 일본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하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잘 나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한 30%의 사람들은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건데 이 단일 이슈를 갖고 그냥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말이 안 되지. 일본이 독도는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교과서 내용을 실었는데 당연히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항의해야 된다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 또 지지율이 또 빠집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갖고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아유, 다 여론조사 기관 바꿔볼게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지금 긍정 33.6, 부정 63.4. 63.4가 뭐니? 63.4가 뭐야? 나 같으면 포기하겠다.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뭐 한다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1% 되면 이미 탄핵됐죠. 박근혜도 탄핵 시점에 3%였어요. 아우, 부정 33.4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 것보다 훨씬 정확한 여론조사네.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대충 비슷하죠. 갤럽이나 미디어 토마토나 여론조사 꽃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보고 믿으면서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 하니까 안 믿어. 그러면 여론조사 꽃을 믿지 말고 미디어 토마토를 믿으시면 되잖아요. 어르신. 안 믿어도 되니까 구독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 평가 추이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63.4가 뭐니? 겁나 부끄럽다. 2주 전에는 64.6이었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다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왜 있잖아요. 왜 내가 작년에인가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들 앉아갖고 막 문재인 물어뜯고 막 이재명 물어뜯고 윤석열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 이완용이가 한일합방 그거 주도하면서 한국이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속해가지고 한국이 잘 살자 이런 논리예요. 그게 그때 일부 사람들한테 먹혔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내가 이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뭐 광개토대왕 이런 거 꺼내지 마세요. 반만년 역사에 가장 강대국인 시점이에요. 한국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맞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지면서 전 세계 베스트 10 안에 든 나라가 문재인 정부 끝나는 무렵이고 지금 윤석열 초창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 근데 이게 사대주의밖에 없어가지고. 자, 정당 지지도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민주당이 48.0, 국민의힘이 35.5 이렇게. 야, 차이 엄청나네요. 어떻게 13%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이게 대표님. 취임하고 그 1년도 안 된 윤석열이가 사실상의 총재로 있는 정당이고 당대표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이 와중에 한마디 해야죠.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라고 하던 그 특정 과일들 다 어디 갔어? 자, 그리고 재밌는 여론조사가 또 있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잖아요. 국빈 초청해가지고. 기대하십니까? 물었더니 기대는데요. 기대는데. 가만 있어봐. 그럼 이 여론조사 잘못 나왔네. 아니 우리도 기대하고 있잖아. 뭘 잘못할지. 부정 56.2 기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올 거라고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들이 맞는 키 같은 거잖아요. 외교하면 지지율 한 3-4% 올리는 건데 나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해. 아니, 정말 크게 걱정이죠, 사실. 또 가서 또 영어로 뭐 연설을 하신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연설하고 있죠, 정말. 어떻게 해 이거를? 그 영어가 엄청나게 어그레시브 할까잉? 자,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외교 안보 정책 평가 해가지고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이분들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이슈에서 외교를 다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 윤석열이도 외교 안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현직 대통령 효과예요. 이게 10.4 현직 대통령 효과.
근데 윤석열보다 이명박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 표를 나눠 먹는 거지.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가 솔직히 말해줄까? 이 무식한 양반들아. 보수 정권에서 가장 외교 잘했던 사람은 노태우야. 노태우. 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노태우는 6.29 선언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보수 꼴통 정권이 할 수 없는 정책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남북 공동 기본 원칙도 세워졌었고 또 기억하십니까?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착륙해가지고 정말 소련과 우리가 교류를 시작했다 막 하던 그 시절. 노태우가 이 부분은 잘했어. 이 부분. 자, 다음에 대일 외교 국정조사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찬성 57.7, 반대 34.5. 번번이 깨지네요. 야,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러면 뭐 국정조사 해야죠. 네. 거의 60%인데.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죠. 좋은 땡땡 뭐 많아요. RN 땡땡 많은데 좋은 땡땡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좀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 총선 일당 전망 민주당 55.5, 국민의힘 39.1 이게 16% 차이 납니다. 야. 진짜 파란 물결. 5년 내내 입법 하나도 못 하겠네. 다 거부권 행사하시겠네. 자, 표로 보여주세요. 윤석열 좋은 땡땡이 윤석열 긍정 36.9. 아까 그 이론조사 것보다 더 낮아요. 이거 자동답이거든요. 그리고 부정평가 61.4,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7.7 이렇게 넘어가고. 자, 내년 총선 원내 일당 전망. 더불어민주당 55.5, 국민의힘 39.1. 요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이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렇죠. 부끄러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게 돼 있는 효과예요, 이게. 왜 있잖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선거거든요. 그 다음 밑에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디 찍겠냐고 했더니 민주당 51.5, 국민의힘 37.5.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인 사람도 내년 총선에 일당은 민주당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국민의힘 지지층이 쪼그라들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론조사가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심판론이라니. 55.4, 이재명 심판론 38.9. 이재명 대통령도 아닌데 심판을 왜 하는지 정말. 아니 근데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일단 심판하겠다라는 여론이 저렇게 높은 거 보면 이제 진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시구하다 가서 시구 좀 했다고 그걸 또 심판하나? 아웃.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취임 초에 하는 선거는 국정 운영 잘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 예.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소위 그게 작동을 해요. 야,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잘 되게 해줘야지. 그래서 국회도 여당을 많이 밀어줘야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55.4%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심판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견제론. 잘못하고 있는 견제론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뭐 못하거나 이재명이 뭐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다.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국정 영역 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이슈 뭐 친일 매국 국방 안보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그 부정평가 이후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우리들한테는 윤석열이 나라 팔아본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절대다수 국민들한테는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경제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외교를 왜 잘해야 돼요? 경제 때문에 잘해야 돼요. 안보 왜 잘해야 돼? 경제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경제 때문이 알고 보면. 자, 집권 1년도 안 돼서 국민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윤석열 뭘 안 해자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싫다 이거예요. 저 대통령 하는 꼴 더 보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여론조사에. 근데 뭐 지지율 1%가 돼도 한다고?
윤석열 지지율 20% 정도만 나와도 탄핵 이야기 나와 이제. 다음에 네.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심이 최악의 경제 때문에 윤석열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종의 보조 출연에 가깝고 주연이 경제입니다. 잘못된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경제를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경제 나쁘다고 내가 체감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경제 예를 들면 전에 말씀드렸죠. 폐업하신 자영업 하시는 분이 경제가 나빠진 것도 있지만 외교 잘못하는 것들이 다 모든 게 그게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닝 컨설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긍정 21, 부정 73. 아 정말 부끄럽네요. 이런 네. 대통령이라니. 참 여론조사 한번 끊고 갈게요. 제목은 똑같이 써요. 보람 PD. 예.